왜 엉망이라고 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서. 네? 순서. 아, 다 배부 드렸대요. 근데 저한테는 옛날 게 있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7번이 정동영 의원님. 예, 정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김태규 부위원장께 묻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 거 맞지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한 거 기억하시죠? 예, 또 이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죠? 예, 법치주의의 핵심은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핵심이죠. 예, 맞습니다. YTN의 매각은 공정과 상식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 노조하고 우리사주조합에서 냈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이렇게 짚었어요. 두 사람의 의견,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YTN은 1심 아니신가요? 예,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때 지금 뭐 다른 사건 두 사람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의 처분은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에 제출된 법학 박사 논문 통과된 논문에 이 문제를 파고든 그 주요 논문이 있습니다. 합의제 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저는 상식에 기반한 법학 박사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이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3사람 이상이 참여할 때만 비로소 다수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합의제위원회, 합의제기관의 본질적 특징이다. 현실에서는 2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존재하지만 이는 합의제 행정조직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2사람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조직의 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2사람 중 높은 서열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는 독임제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2사람 구성원으로는 합의제 행정조직을 구성할 수 없고 최소한 3인 이상이 돼야 한다.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YTN 매각은 상식을 파괴했고 법치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동의합니까? 판사 동의하지 출신이십니다. 않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상식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방금 그 그러니까 내용에 이 대해서 상식에 동의하지 동의하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상식에 딱히 부합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태규 부위원장, 김태규 전 판사의 상식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판단과는 상식에 대한 판단과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주신 말씀 일개인의 의견이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하는 얘기예요. 예, 지영인이 예, 하는 알겠습니다. 말과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말을 일개 개인의 의견이라고 아닙니다. 사과하지 그 교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과하기 교수. 말아요. 아니 그 교수 말씀드리는 지금 겁니다. 저 의원 질의에 대해서 폄하한 거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그 교수라고 인용을 하셨길래 그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오케이 겁니다. 됐습니다. 자, 작년 11월 29일 날 이동관 체제 YTN 민영화 시도를 보류했습니다. 심사 절차, 심사 과정의 부당성 그리고 날치기 심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포기, 준공영방송인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이동관 체제의 실패입니다. 무리한 민영화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한 2달 뒤에 김홍일 체제가 등장해서 심사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둔갑시켰습니다. 자문위가 아닌 심사위를 재구성해서 유진이 낸 400페이지짜리 이 경영계획서를 재심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김 부위원장께 묻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법적기구로서 의결 권한을 가진 것이고 자문위는 임의기구로서 의결이 불필요한 기구입니다. 맞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아마 법적 기구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불허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아니 심사위원회에 원래는 방통위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방통위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위임한 거죠. 예, 위임해서 예. 규정한 것이고 그게 법에 꼭 그리 하라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그러나 저는 알고 심사위가 있습니다. 불허했는데 방통위가 그것을 허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규에. 아니 물론 당연히 존중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심사위가 불허해도 방통위는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 아니, 그런 뭐 그런 법상 사고 방식이 저는 존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게 기속돼야 된다라고 그럼 방통위가 무력화되고 방통위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가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재심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심사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심사위를 그 8명 명단을 그대로 놓고 이제는 자문이다 당신들은 심사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자문이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겁니까? 법치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겁니까? 심사위는 자문위도 되고 자문위는 심사위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개 그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서 물론 그 방통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 심사위를 계속 구성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해방 후에 역대 정부가 무슨 법률상 위임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반대로 결론 난 것을 뒤집은 위원회 그런 그 결정이 있으면 방통위를 포함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가 불허했는데 그것을 위임한 본위원회가 뒤집은 그 예. 사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런 게 부분을 있습니까? 있을 법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존중하겠죠. 예? 당연히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됐고요. 존중할 거라 자. 생각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YTN 매각은 하자투성이 불법투성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불법 매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YTN 불법 매각을 주도하고 방조한 오전 질의는 이상희 위원까지 하고